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공통수학 2, 이제 공통수학 1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공통수학 2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단원 과목이 공통수학 2고요.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는 뭐 고1 수학, 공통수학, 뭐 수학 상하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 편제가 바뀌면서 독립된 두 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수학 1이라는 책이 하나 따로 있고 공통수학 2가 따로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요, 뭐 이전 뭐 전전 교육과정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봤을 때는 뭐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상 또 명확하게 공통수학 1에서 강조하고 다루는 것과 공통수학 2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통수학 2를 같이 공부를 할 거야. 그런데 공통수학 2를 공부할 때 또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통수학 1을 쭉 따라가면서 끝내고 깔끔한 마음으로 또 공통수학 2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은 기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공통수학 2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공통수학 1은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공통수학 2를 이제 실력 정석으로 공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공통수학 1은 되게 느슨하게 했었는데 공통수학 2부터는 좀 집중해서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었을 텐데, 쌤이 결론부터 말하면 공통수학 1과 2는 교집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이게 2라는 느낌 때문에 왠지 1을 안 끝내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는 그냥 이대로 시작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기본 베이스에 해당하는 이론이 전혀 필요가 없느냐?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뭐 기본적인 그래프, 함수, 뭐 집합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만 필요하고요. 사실 공통수학 1에 해당한 내용들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자,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공통수학 1은 이 2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미적분 1이 있고 미적분 2가 있거든요. 이거는 미적분 1을 안 배우면 2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미적분 1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간단하게 공통수학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또 선생님 나중에 이제 OT를 찍어가지고 따로 이제 강의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OT를 보면은 공통수학의 단원 구성이랑 단원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할 테니까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자, 쌤은 그래도 설명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통수학에서 여러분이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통수학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걸 배워요. 도형의 방정식. 근데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인데 구체적으로는 뭐 평면좌표, 그 안에서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내분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 넘어가가지고 뭐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원의 방정식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가지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은 오늘 아마 2강에서 이번에 설명할 것 같은데, 해석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형을 다뤄요. 직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고 삼각형도 도형이 다 도형입니다. 그런데 그 도형을 좌표 평면상에서 옮겨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면 중학과정에 있는 내용이 고등과정으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과정에 도형 배우잖아요. 원도 배우고 직선도 배우고 삼각형도 다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 그 도형 자체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논증기하적인 발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좌표상으로 옮겨서 해석기하적인 발상을 확장하는 과정이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공통수학 하에서, 아니 공통수학 2에서, 하가 아니죠. 공통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체크할 내용이고, 이거 오늘 수업 시간부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합과 명제예요.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라는 것은, 집합은 뭐 어떤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모아놓은 어떤, 뭐 영어로는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요. 명제는 또 이것들을 어떤 명제에 대한 참거짓 판정하고 뭐 이런 뭐 무슨 조건들을 판정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독립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과 도형과 뭐 좌표평면과 아무 상관없이 집합이라는 새로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는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면 공통수학 2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중요도를 사실 따질 것은 없어요.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뭐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도는 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다음 과목인 대수라든지 미적분 1, 미적분 2에 확장이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수인 내용은 바로 이 함수예요. 이 함수가 이제 후수 교육 과정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통수학 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계속 연계가 되는 거고 따라서 함수를 못하면 이 뒤에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집합을 못하면 뒤에 걸 잘하는데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함수나 미분 적분 문제가 집합하고 통합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분 적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수는 필수지만 집합이나 명제, 뭐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원의 어떤 구성이 있고요. 좀 선생님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지금부터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중학과정의 확장 개념이에요. 그리고 집합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중학과정의 확장이지만 조금 더 독립적인 단원. 상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합론 이런 거 따로 배우거든요. 독립적인 단원. 그리고 함수는 이제 뒤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 나아가서 대학 과정에서 뭐 미적분학 같은 걸 배울 때, 또 해석학을 배울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고등교육 과정의 꽃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전체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함수입니다. 함수.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함수에 관한 A부터 G까지를 모두 다 뭐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합성함수, 역함수, 뭐 함수에서 종류들, 뭐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게 공통수학은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이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런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다 중요하지만 그 후수 과정이나 선수 과정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실력정석 교재는요. 이제 7페이지부터 평면좌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래 수학을 잘하려면은 공식이나 이론들이 있죠. 공식이나 이론들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도 잘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학 실력은 대부분 문제를 풀므로써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중요하냐. 수학은 이해의 학문이고 응용의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응용력이고 사고력이고 맞는 말인가요? 맞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수학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응용하고 사고하는 거 말고 반대로 이해하고 외우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응용하고 사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만큼이나 외우고 정리하고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히 실력정석 공부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 잘 풀어요. 근데 시험 보면은 쉬운 문제나 또는 단편적인 문제들을 실수를 해. 그리고 나 시험 끝나고 나면서 내 성적표를 받아보고 정말 이번에 이거 실수만 안 했으면 내 진짜 시험 진짜 잘 봤을 텐데 너무 억울해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을 다지기 하면서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정리하는 게 따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통수학 1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 이런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통수학 2부터는 사실 여러분이 입시의 어떤 한 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 점수에 관한 내용들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평면좌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공식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공식들을 좀 겸손한 마음으로
꼭 반복해서 외워줬으면 좋겠고, 자, 7페이지 실력 정석 교재를 보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하면서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부연 설명한 이유는 뭐냐?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들을 쌤이 지금부터 증명을 해줄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정석 교재를 보면 그게 뭐 이렇게 기본 정석 해가지고 이렇게 파트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어드바이스 1, 2, 3 하면서 이제 어떤 증명들이 나와 있고 그 뒤에 필수 예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것들을 쌤이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결과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 식을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은 보통 이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론이 공식으로 나오는 과정은 보통 이제 한 번 공부를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시험에서 학교 내신에 서술형 문제 같은 거 나올 수가 있죠. 시험 기간에 반복을 하고, 그 대신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은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제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대학 과정 가면은 또 현학적으로 이런 것들 증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증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통수학 1 공부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공통수학 2를 공부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론에서 공식으로 가는 과정은 모두 다 설명해 줍니다. 빠짐없이 증명도 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식으로 문제풀이에 가는 과정도 전부 다 설명해 주는데 정석 교재를 보면은 필수 예제가 있고 보기가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어드바이스 1, 2, 3 보면은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문제는 교과서 예제보다 보통 쉬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따로 풀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가 있습니다. 필수 예제는 모두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 밑에 보면 유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제는 필수 예제하고 보통 대부분 비슷하거나 숫자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유제는 따로 풀어주지 않고, 유제 뒤에 보면 유제 문제풀이도 있기 때문에 유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풀다가 안 되면은 질문 답변 게시판을 활용하시고요. 연습 문제는 모조리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실력 정석 교재가 기본 정석이나 다른 교재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고 압도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습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풀이, 다양한 접근 방법 이런 거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이론 정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오른쪽 따라오시고요. 크게 이제 우리가 중학 과정에는 이런 걸 배우면 수직선을 배워요. 수직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선 안에 뭐 정에는 반직선처럼 보이면 사실 직선이 오른쪽 왼쪽 쭉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여기 점을 찍으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에 넘어가서 배웠단 말이야. 수직선에 있는 어떤 점을 표시합니다. 어떤 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이 점을 일단 P라고 놓으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직선상의 점은 P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점을 표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P10이면은 이 10이라고 하는 점을 표시하는데, 사실 수직선이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직선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중학과정, 고등과정, 공통수학 1에서도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원점 이렇게 있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좌표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좌표평면을 지금까지 쭉 써왔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요건 되게 익숙한데 수직선 되게 어색해. 근데 수직선도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고, 특히나 수직선의 내분점 관련된 공식들, 또 이걸 활용한 이제 확장 문제들은요 최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을 어떻게 표시할 것입니까? 어떤 점 P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P는 이제 X 성분과 Y 성분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X 성분은 얼마, Y 성분은 얼마, 뭐 3,4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수직선은 그냥 X 성분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지금 할 필요 없지만 기하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앞뒤로만 가는 1차원 운동이고요. 요거는 앞뒤로도 가고 위아래도 가는 2차원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3차원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표시하는 게 여기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고 여기는 입체입니다. 이거 원점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공간좌표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좌표 공간, 그러니까 좌표 평면, 좌표 공간, 뭐 좌표 공간, 이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좌표 공간.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기하에서 배워요. 기하에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왜 좀 어렵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칠판은 2차원인데 이 좌표 공간은 3차원이니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생긴 이제 어떤 입체를 통해 가지고 그림자를 안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요렇게 가지고 어떤 점 X, Y, G를 표시합니다. 뭐 왜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Y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걸 이제 돌려갖고 입체로 표현한 건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하할 때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들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좌표 평면이나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공간 좌표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직선 상에서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x1이고요. 하나가 x2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정답은 x1 빼기 x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상으로는 x2가 더 크지만 실제로 x1이나 x2는 임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x1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과 쌤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우리는 뭐 그래서 모니터랑 사이 거리니까 한 50cm. 그러니까 거리라는 개념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좌표는 음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와 거리의 개념이 혼동이 되면 안 됩니다. 거리는 무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 뭐 Y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어떤 두 점 사이에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라고 놓으시면은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통해서 둘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X 성분 차이의 그러니까 X 성분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x1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입니다. 뭐 순서를 x2 빼기 x1에는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 거리는요, y1 마이너스 y2의 절대값이 됩니다. 이 사이의 거리는. 여기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실제로 좌표 평면상의 거리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정답은 X 성분 차이의, 자, 절대값 씌울 필요 없죠. X 성분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성분 차이의 제곱으로 계산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왜 절대값이 사라졌죠?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똑같죠. 어차피 x제곱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수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인 공통수학 1에서는 복소수나 허수도 나왔었어요. 근데 공통수학 2부터는요, 뒤에 뭐 미적분, 대수 전부 다 오직 실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허수는 조금 마음 한켠에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곱하게 되면 전부 다 실수. 왜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좌표 축이 전부 다 실수축이에요. 이 점에다가 허수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허수를 찍는 건 나중에 복소평면이라고 따로 배웁니다. 대학과정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설명할 첫 번째 이론이고 어떻게 할만합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들이 공식으로 나오는 과정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최종적인 공식 형태는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확장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사고력, 응용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요 내용들은 지금 이제 8페이지랑 쭉 보면은 이제 어드바이스에 관한 뭐 보기들이 있고요. 쌤은 9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공부할 때는요, 초장에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초반에 늘어지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1단원 팍, 2단원 팍 하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와 벌써부터 5단원 하고 있네, 벌써부터 10단원 하고 있네 하면서 정말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끝내야 됩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합니다. 필수에서 1-1번 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이 직선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이거 일단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전부 다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좌표에 있는 성분을 통해서 괄호 칠 필요는 없구나. 어쨌든 좌표, 성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뭐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되냐면요. X축을 그려, Y축을 그려, 그 다음에 8,-7을 찍습니다. 8,-7이면 뭐 이런 점이죠. 이런 점을 찍습니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A이고 그 다음에 12,5입니다. 와 12,5는 또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 이런 점은 12,5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B.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이거 우리가 아는 식으로 표현하면 Y는 넘겨난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다음 단원은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3인 점이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뭐 대강 뭐 이런 직선이 됩니다. 여기 아니군요. 8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요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질문이 뭐예요? 요 직선상에 있으면서 이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럼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은 뭐 대강 뭐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 점을 구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해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이해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두 번째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 공부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요런 말이야. 해석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기하. 그러니까 도형을 푸는 거야. 지금 이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이거는 점에 관해서, 이 다음 단원은 직선에 관해서, 그 다음 단원은 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전부 다 기하, 도형을 가지고 푸는 건데 그 도형을 해석기하는 뭐냐면 이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나 성분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해석기하라고 풉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해석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해석기하는 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덜 중요하느냐? 흔히 말하는 도형에 대한 비중은 덜 중요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도형 문제 풀 때 우리가 보조선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그 보조선의 비중이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도형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도형을 직접 그려놓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도형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수식으로. 이 수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죠.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대강 그려놓고 이건 것 같아 라고 이해하는 정도.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수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단원, 2단원, 3단원 전부 다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그림은 지워버릴 거예요. 지워버릴 겁니다. 이걸 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라는 뜻이야? 자,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 대강 그려 이렇게. 좌표 축에 그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점 중에서 이 직선 위인 점인데 그게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대.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점이 있고 이 두 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상인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점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건 거야. 이 둘을 연결한 수직이 등분선과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문제인 거야? 어떻게 푸는 문제야? 자, 이렇게 푸는 문제인 거야. 자, 우선은 질문이 뭐냐면 두 점 AB가 있어. 그냥 AB가 대강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러면 뭐 어떤 같은 거리 있으니까 어떤 점들이 이게 지금 같은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죠? PA 길이랑 PB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Y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PA 길이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X-8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원래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선분 PA가 되는데 PA 길이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qual 또 마찬가지로 B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12의 제곱 더하기 Y-5 전체의 제곱이 되고 요거를 풀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점 A하고 B 사이에서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두 점을 연결한 수직이 등분선상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점 P는요, 이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직선을 만족하게 되는 점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특정한 점 P를 A, B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푼 거예요. 문제에서 만족하는 P를 그냥 임의의 XY.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XY는 P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그림 없이 푸는 거죠. 수식으로 푸는 거죠. X제곱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Y제곱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XY에 관한 1차식이 되고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2차식은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 더하기 14y 더하기 49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 마이너스 10y 더하기 25라고 쓸 수가 있고요. 다 그냥 한쪽으로 몰아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4x니까 여기는 8x가 되고요. 14y에 마이너스 10y니까 플러스 24y가 되고요. 64하고 49를 더하게 되면은 113이거든요. 그 113이랑 144를 이렇게 넘기시면은 31에다 25를 더하니까 5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로 나눠지네, 8로.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식이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8, 3, 24, 3y 7, 8에 56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요식 두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의 집합을 싹 다 모아놓은 이런 직선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이에요. 시험 문제가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그 직선의 식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넘기면 는 3. 네. 이 식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면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립해가지고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시면 x는 사라지고 y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4를 대입하게 되면 3, 4,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x나 y는 쌤이 임의로 잡은 기호잖아요. 임의로 이 p를 x, y로 놓은 겁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지에다가 이게 답입니다 라고 쓰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야. 문제에서 x, y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럼 답지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답지에다가 이게 아니라 답지에다가는 p 괄호 열고 마이너스 5,4라고 써야지. 이게 답인 거예요. 문제에서는 p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1번 문제 1-1번 정말 쉬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가치가 뭐냐면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이 답이 아닙니다. 이 풀이 과정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도형의 방정식 단원. 지금 공통수학 2의 1단원, 2단원, 3단원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수식을 통해서 그림이 필요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그리는 거야. 수식을 통해서 푸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 가치를 깨달으시고 자 계속해서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A점 찍고 뭐 B점 찍고 그 다음에 뭐 C점을 찍어가지고 이 세 점을 연결한 외심의 좌표와 원의 반지름 구하십시오.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점을 그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세 점을 갖다가 좌표 평면상에 찍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낭비야, 낭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세 점 A, B, C가 있어요. 그냥 대강 찍어요. A, B, C. 근데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외접 원을 먼저 그릴까요? 원을 먼저 그려가지고 어쨌든 뭐 A, B, C가 이게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질문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외심의 좌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외심을 뭐 나중에 사인 법칙 같은 걸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외심의 가장 기본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결과적으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꼭점이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놓으면 이걸 뭐 A, B, C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OA가 OB랑 OC랑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루트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OA 제곱과 OB 제곱과 OC 제곱이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고 이 중심을 쌤은 X, Y라고 놓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A, B라고 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문자를 처리할 때 상수형 문자랑 변수형 문자를 좀 구분해 가지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외접원의 중심은 변수가 아니라 딱 고정된 점이야. 그런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요거 두 개를 크게 구분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에겐 또 이걸 또 A, B라고 놓고 뭐 푸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제일 익숙한 X, Y를 써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지만 구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때 다시 설명할 거야. 그래서 OA 길이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뭐죠? X-6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또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X-2의 제곱 Y-3의 제곱 요걸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는 문자가 X, Y 두 개고 식은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면 되겠습니까? 네, 모르는 문자가 두 개고 식도 두 개입니다. 식이 세 개 아니에요. 첫 번째랑 세 번째 연립하면 결국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를 연립한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연립한 것을 연립해서 풀면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식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서 답을 내면 됩니다. 약간 번거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개념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결국에는 이 둘을 연결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고요. 또 BC로부터 같은 거리인 점들은 또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거고요. 그 둘이 만나는 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심이 사실은 삼각형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알고 있습니까?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 몰라도 그냥 수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전부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1차항과 상수항만 쓸게요. 마이너스 12x, 36, 마이너스 2y, 1, 2x, 1, 마이너스 4y, 4, 마이너스 4x, 4, 마이너스 6y,
9 이렇게 되는 걸 푸는 겁니다. 지금부터 둘로 나눠서 풀어볼게요. 우선 요거 먼저 푸시면은 이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이 값은 14x 2y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y 11 사라지고 36이 넘기가 36도 마이너스 32 이퀄 제로 이렇게씩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푸시면은 4x 2x니까 6x 마이너스 4y이고 마이너스 6y니까 넘기면은 플러스 2y 4 없어지고 1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요거 2와 2y가 보이니까 그냥 이거 더할게요. 물론 뭐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20x 마이너스 40은 0이고요. 네, 끝났습니다. x는 2가 나옵니다. 그리고 y는 여기다 2를 집어넣을까요? 여기는 28 플러스 4니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4니까 y는 똑같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마이너스 2군요.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 나누시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답지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답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외접원의 외심의 좌표 그러니까 이 값은 2,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x, y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질문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가 여기서 x, y야. 여기다가 2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5a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여서 25가 됩니다. 그럼 25가 뭐예요? 선분 5의 길이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1-1번을 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에서 뭐 원에 해당하는 성질이나 수직이 등분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와 이론 사이에 갭들이 조금 있어요. 이것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1-2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1-2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 B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가 직선 Y는 1 위를 움직인다. Y는 1이라는 직선이 좀 어색하죠. Y는 1은 뭐냐면 Y좌표가 1인 걸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지만 사실 그림으로 푼 게 아니에요. X축, Y축 0,2가 이런 점이야. 0,2. 그 다음에 1,5가 뭐 이런 점이에요. 1,5. 그래서 A, B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Y는 1이에요. Y는 1은 뭐냐면 Y좌표가 1인 걸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0,1, 1,1, 100,1, 1000,1, 마이너스 100만,1 싹 다 모아놓은 거고 질문이 뭐냐면 삼각점 P가 직선 Y는 1 위를 움직이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P가 있을 때 질문이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상으로. 일단 이 사이 거리는 되게 간단하죠. X,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이 둘 사이 거리는 루트에 1 더하기 5에서 2를 빼면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어서 루트 10입니다. 이게 루트 10이에요. 루트 10. 그러니까 이건 고정이야. 그런데 이 P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은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될까를 이때까지는 어떻게 풀었어요? 움직여가면서 의미를 파악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그렇지. 여기가 직각이 되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풀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도 있냐면요. 이걸 이렇게 쭉 가가 P가 이 정도 있으면은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문제를 풀면 놓칠 수가 있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푸는 거야? 수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어떻게 푸냐면 이런 그림 사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푸느냐? 우선 P의 좌표는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Y좌표는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1이라고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A, B, 이제 A, A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현재 이런 거야.
한 점은 0,2, 한 점은 1,5, 한 점은 a,1. 그러면 이거를 요 그림 물론 그려도 돼.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려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p예요. 이 사이 거리가 루트 10으로 고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길이를요,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0,2랑 a,1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 거리 1,5랑 a,1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의 a-1의 제곱 더하기 5에서 1을 빼는 것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고 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를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근호 안쪽은요. 제곱 더하기 16이니까 무조건 16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루트 10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요거 비교하면은 무조건 요게 더 큽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빗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빗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요게 제일 큰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경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빗변인 경우. 그러면 이거의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16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렇게 하나 풀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요게 제일 클 수도 있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a-1의 제곱 더하기 16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거 답을 보고 확인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분명히 도형 문제지만 도형으로 풀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상태로 이 수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없어지고 나머지만 쓰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7은 11이 되므로 넘어가면은 a 값이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a제곱 없어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남고, 그러니까 1은 마이너스 2a가 남고 26에다 1 더하니까 27이 되고요. 따라서 a는 1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답지 이렇게 써야 돼요. p 괄호 열고 3,1, p 괄호 열고 13,1 여기 두 개가 답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의 의미, 기하학적 의미를 따져보니까 그거는 하나는 노란색 삼각형, 여기가 빗변이 되는 경우, 하나는 빨간 삼각형, 여기가 빗변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더라. 왜 세 가지가 아니냐 하면은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뭐랄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첫 단원이기 때문에 약간 맛배기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보는 안목, 나무보다 숲을 보는 어떤 인사이트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통수학토의 첫 단원은 바로 도형 문제를 푸는데 그 도형을 도형이 아닌 수식으로 풀자. 해석기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거고, 요거는 다음 시간 2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